국민들과 산업계 반응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이 무역 협상이 정말로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협상되기 전부터 뜨거운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왔었는데, 정말로 저는 선방했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대표적인 상호 관세가 15%에 맞춰졌다는 게 정말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이제 부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한미 협상에 대해서,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같이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이상에게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1,016명에게 물어봤는데 전체의 63.9%가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이제는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별 통계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한 곳에 쏠린 것이 아니라 전 지역, 전국 모두 골고루 긍정적 평가가 나왔던 것을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켜도 이번에 한미 협정이, 이 무역 협정이, 관세 협정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반증할 수 있고요. 특히 연령대별로 40대와 50대 한창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는 이 40대, 50대에서 70% 이상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라는 것, 이런 점들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관세율이 이제 15%에 이제는 사실상 25%에서 1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안에서 뭐 많은 미담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도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에 그 노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는 협상 결과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도 58.1%, 과반이 넘어가면서 이번에 협상에 대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뜨거운 또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 조선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농축산물, 제조업 이런 분야에도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이번 한미 관세 협정의 큰 의미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상호 관세율에 관심이 있었고 이번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15%로 기존 25%에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가장 큰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상호 관세율이 과연 몇 %로 협의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25%였거든요. 근데 이게 예고된 게 25%였는데 유예 기간이 이제 8월 1일까지였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우리가 이제 협정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25% 예고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15%로 이제는 상호 관세율이 낮춰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완전한 무역 합의에 이제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종지부로 찍었다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우리가 돌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서 상호 관세율 이제 15%로 하향됐던 부분, 그다음에 품목 관세가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우리가 대미 수출 1위 효자 품목이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목 관세 중에서 자동차가 관심이 많았는데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후 발표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는데 이 최혜국 대우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일본 쪽으로 반도체에 대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책정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가장 낮은 관세율을 책정해 주는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무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지는 장사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제는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 1,0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 있는 LNG, 미국산 에너지를 이제 구매하는 것으로 이제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협정이 마무리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무역 합의 주요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일부 대미 교역이 개방되긴 했지만 좀 민감한 사안이었죠. 쌀과 소고기 등의 주요 품목은 우리가 또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관심이 많았던 게 이 비관세 장벽 중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그다음에 쌀 추가 개방,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 양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켜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정부 협상단의 가장 큰 노고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는데 우리의 입장은요. 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그다음에 쌀 추가 개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실제 이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관세율 15% 됐죠. 자동차 또 품목 관세도 15% 됐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의약품 최애국 대우 받았죠. 그다음에 3,500억 달러의 펀드 중 이제 1,500억 달러는 또 조선업에 또 투자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쪽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전체적인 이 규모를 뭐 돈을 들고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이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있는 기술과 우리에 있는 기자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한 거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러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나머지 3,500억 달러에서 1,500달러는 조선업이고 그럼 나머지 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잘하는 겁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거에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거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을 때 정부가 보증을 선다든지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공사에서 사실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직접 투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부분 이것도 저는 방어했다고 생각해봐요.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였거든요. EU 같은 경우는 6,000억 달러였거든요. 이런 거 대비해서 우리는 방어를 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이라든지 소고기 이 부분을 잘 지켜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후한 점수를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조선협력 펀드를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번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에서 조선협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한미 간 조선협력이 이번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사실 이 마스가라는 워딩을 만든 공무원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 받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로 진짜 아이디어가 이게 너무 뛰어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봐요. 왜냐하면 이 마가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는 쉽빌딩 그러니까 조선업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원했던 이 조선업 붐 이거를 가지고 마스가 지금 모자 보이고 있죠. 그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거기에 이제는 쉽빌딩을 넣어서 마스가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제는 모자까지 만들어서 미국으로 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의 노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한미 무역 협정, 관세 협정에 진전성이 있었는지를 미국 측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안 당하겠습니까, 미국이?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마스가라는 이 워딩이 정말로 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중에서 1,500억 달러는 이제는 조선업이 되는 거고 이 조선업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미국의 진출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본, 우리의 기술력.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안 됩니다. 이미 인프라가 다 망가졌고요. 공급망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조선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급망이 있고 우리는 기술력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오션이죠. 필리조선소를 작년에 인수했는데 이 필리조선소 대표적인 사례가 이 필리조선소처럼 우리나라의 기술이 투자한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선박이 제조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와준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한 주요한 전략이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관세 협상이 좀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좀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이 뭐 농축수산물, 디지털 관련해서 기관세 장벽으로 우리를 또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요, 큰 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안에서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협상이 마무리됐고, 이제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돼요.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이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금방 앵커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거기에는 환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온풀법이라든지 디지털 규제. 우리가 미국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데 자꾸 미국 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표적인 게 구글이죠. 뭐 고밀도 지도 반출이라든지 이걸 자꾸 규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한미 정상 이제 곧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에 이런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다 끝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밀리지 않도록 추후 협정에서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회의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는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쌀 시장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쌀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추후 미국과의 논의가, 그러니까 딱 이거죠. 협정 문서로서의 도장을 딱 찍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무역 합의뿐 아니라 뭐 안보 등 여러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는 정상이 만나서 이 무역 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세 협정에 대해서 최종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진들이 먼저 만나서 아마 실제적인 구체적인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가장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방위비 분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도 아마 한미 정상 만나기 전에 얘기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오고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또 요구하는 것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약달러 기조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반대로 보면 원화 절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또 미국이 원하는 게 미국산 무기에 대한 추가 수입, 추가 도입 이런 부분도 지금 비관세 장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또 앞으로의 뭐 아젠다 세팅,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모든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관세 협정에 대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은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더더운 논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 과연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 어떻게 관세 협정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많은 분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